청취자분께서 정말 재밌는 기록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네. 매주 금요일 아침 산으로 출근하는 한 펜드로잉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좀 뭐랄까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법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눈이 오지 않는 겨울산을 앞두고 이 작가가 펜 하나로 하얀 설국을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김한기 작가의 2026 겨울 설국 바랑산 다녀온 산행 후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등산 코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바람을 담은 그림 한 장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숨겨진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2026년 1월 작가가 한겨울 바랑산 산행 공지를 보고 깊은 고민에 빠지는 데서 시작돼요. 설산을 보러 가자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날씨가 안 따라주는 상황인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강원도에 눈이 거의 안 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 김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겨울 산행, 특히 강원도 설산 산행의 거의 9할은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뽀드득거리는 그 소리. 네, 그 눈 밟는 경험 자체가 목적인데 눈이 없다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작가의 아주 흥미로운 행동이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선택을 했나 보네요. 네, 보통 같으면 아, 이번 산행은 망했네 하고 아쉬워하거나 뭐 그냥 눈 오게 해주세요 하고 빌고 말 텐데요. 그렇죠. 이분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산행 일주일 전 아직 눈이 쌓이지 않은 발왕산을 상상하면서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발왕산의 모습을 펜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그림으로 그렸다. 네, 컬럼에 직접 이렇게 썼어요. 눈이 많이 내려 설산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그렸다고요. 작가 스스로 이 행위를 믿음에 담긴 펜드로잉이라고 불렀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펜드로잉이라. 네, 사실 어반 스케치나 펜드로잉은 보통 눈앞에 풍경을 그리거나 아니면 찍어온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있는 걸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어났으면 하는 미래의 모습을 먼저 그려버린 거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그냥 감성적인 표현이구나 싶었어요. 믿음의 펜드로잉이라니. 멋진 말이긴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그냥 자기 위안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자기 위한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오, 어떤 의미가 있죠? 구체화된 인지라는 개념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구체화된 인지요. 좀 어렵네요. 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요.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몸의 행동이나 감각과 연결될 때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이론입니다. 눈이 오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손으로 직접 펜을 잡고 종이에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행위로 바꿔버린 거죠. 아, 추상적인 소망을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로 한 단계 끌어내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의 밀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와, 재밌네요.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그 그림을 완성하고 며칠 뒤 산행 3일 전에 강원도에 눈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근데 출발하는 날 아침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서울에는 눈이 전혀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 강원도는 정말 눈이 왔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출발했겠네요. 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를 달려 진부 IC를 빠져나가자마자 차창 밖 풍경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냥 하얗게 변해버린 거죠? 네. 용평 리조트에 도착하니까 이미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고요. 작가가 칼럼에 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뭔데요? 와우, 믿음의 펜드로잉 덕분인가. 이때 정말 짜릿했겠다 싶더라고요. 하하, 그럴만하죠. 자신의 행동이 정말 현실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발왕산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한번 짚어보면 이 경험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발왕산이 해발 1458m로 굉장히 높은 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국을 만끽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비결이 뭔가요? 바로 정상 부근까지 연결된 케이블카 덕분입니다. 아, 그래서 꼴산행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겨울왕국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작가도 20분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발 아래로 스키어들이 쌩쌩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했다고 해요.
같은 공간인데 누구는 스피드를 즐기고 누구는 설경을 즐기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죠. 네. 그리고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바로 천년 주목숲길이라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고요. 천년 주목숲길. 이름부터가 뭔가 범상치 않죠? 네. 포스가 느껴져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1997년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인데 수령이 아주 오래된 주목급 260그루를 포함해서 전나무, 화렵수들이 어우러진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죠. 와, 원실이며? 네. 그리고 이 산의 이름 변천사도 흥미로워요. 이름이 바뀌었나요? 원래는 8왕의 묘자리가 있다고 해서 팔왕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팔왕산, 여덟왕의 무덤. 어딘가 좀 무겁고 끝을 암시하는 이름인데요? 확실히 그렇죠. 그런데 2002년에 이름이 지금의 발왕산으로 바뀝니다. 발왕산? 왕이 일어나는 산, 왕을 배출하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와, 죽음과 끝의 이미지에서 탄생과 시작의 이미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이 작가가 눈이 없는 현실에서 눈 덮인 미래를 창조해낸 것처럼 이 산 자체도 그런 부활과 생성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 기운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케이블카에서 내린 16명의 일행들은 스스로를 겨울왕국 행운의 주인공들이라고 부르면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모두 아이젠을 차고요.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곳은 슬로우 워킹이 제격인 곳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워킹이요? 네, 잘 깔린 데크길을 걷는데 사방이 온통 눈과 수백 년 된 주목들이라서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는 거죠. 아, 그냥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게 아니라 1년을 기다린 풍경을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담고 사진으로 남기는 시간이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저는 나무마다 이름이 붙어있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고뇌, 왕주목, 어머니 왕주목 같은 이름들을 보면서 걷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해요. 그렇죠. 특히 겸손의 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커다란 주목가지가 데크길 위로 낮게 뻗어 있어서요. 네. 거기를 지나가려면 무조건 허리를 숙여야 한대요. 하하, 재밌네요. 자연이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셈이군요. 네, 반강제로 인사를 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눈을 즐기며 걷다가 드디어 정상석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산행의 진짜 하이라이트,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그렸던 그 믿음의 펜드로잉을 꺼내는 순간이군요. 네, 상상으로 그렸던 그 그림을 현실이 된 풍경 바로 앞에서 펼쳐드는 겁니다. 와, 강풍이 불어서 스케치북이 막 날아가려고 하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기어코 그림 속 풍경과 실제 풍경을 한 프레임에 담아서 인증사진을 찍는 데 성공해요. 그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작가가 외친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션 완수, 대만족이다. 바로 이 장면이 처음에 말했던 구체화된 인지의 완성이자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내 머릿속의 소망이 내 손을 거쳐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이 마침내 현실의 풍경과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내가 예상한 대로 됐네 하는 수준의 만족감이 아니에요. 내가 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자가 된 것 같은 깊은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더 좋았던 건 그 기분이 작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다른 일행들도요? 네, 함께 간 일행들도 그 그림을 들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해요. 결국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과 창의적인 행동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한 셈이네요. 맞아요. 작가도 이것이 바로 어반 스케치의 또 다른 묘미라고 말하더라고요. 내 그림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는 경험.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의 한 장면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해 두었는데 정말 어느 날 그 장소에서 그 기록을 펼쳐들고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을요. 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죠. 정상에서의 그 특별한 이벤트를 마치고 다시 숲길을 걸어서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스카이 라운지에서 따뜻한 커피랑 부엉이빵이라는 걸로 몸을 녹이고요. 부엉이빵이요.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케이블카로 편안하게 하산하죠. 이게 바로 꿀산행의 완성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 정도는 나도 가볼만 하겠는데?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험준한 겨울산을 정복하는 산행이 아니라 케이블카와 잘 정비된 데크길 덕분에 약 2시간 정도의 가벼운 트레킹만으로도 겨울 살산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는 점, 이게 발왕산의 아주 큰 매력입니다. 산행 후에는 현지인이 추천했다는 평창회관에서 뜨끈한 황태해장국으로 식사를 하며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캬, 완벽한 코스네요. 그리고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단순히 버킷리스트를 이루었다는 걸 넘어서 눈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 정말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작가는 자신의 이 믿음의 펜드로잉에 10점 만점에 15점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15점이요? 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그 결과가 가져다준 경이로움이 뒤섞인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기록을 쭉 따라와 보니 이건 정말 단순한 산행후기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막연히 기다리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그림이라는 자신만의 언어와 행동으로 소망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개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그 믿음과 행동이 마치 마법처럼 현실로 이어진 놀라운 경험담이죠. 맞아요. 물론 누군가는 그냥 운이 좋았네. 마침 그때 눈이 온 것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과학적으로는 그 말이 맞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가에게 그 경험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만들어낸 필연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아, 그 경험 하나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힘을 주겠어요. 그러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간절한 바람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가 정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작가에게는 하얀 눈이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님의 삶에는 어떤 눈이 내리길 바라시나요? 그게 합격일 수도 있고 건강, 새로운 기회 혹은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만의 펜드로잉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거창한 그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 바람이 이루어진 미래의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글로 써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작은 계획표를 짜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그 꿈에 대해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대화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막연한 생각을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바꾸어 보는 그 작은 행동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